처음에 이사를 왔을 때 뻐꾸기 소리가 낮이나 밤이나 들려서 새로운 기분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뻐꾸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뻐꾸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만으로도 자연 속에 있는 집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조용해지니 이상했다. 뻐꾸기는 7월 초까지 번식기라서 짝을 구하기 위해서 소리를 내고 그 이후에는 조용히 은신한다고 한다. 이사온 초기와 한 달이 넘게 지난 지금 들려오는 새소리도 많이 달라졌다. 어느 순간부터 새소리가 줄어들었는데 그건 우리 집 창문에 고양이가 밖을 내다봐서인가 싶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갑자기 시끄럽게 비명처럼 거슬리는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시끄럽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도 들었는데 그 즈음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길고양이들이 집 주변에서 보이기 시작했다. 물어보니 고양이 때문일 수도 있고 비 오기 전이라서 새들이 분주한 소리를 내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다가 장마가 오고 다시 조용해지고 요즘은 또 까마귀 소리가 자주 들린다. 같은 장소인데 이렇게 소리가 다채롭다니. 그러나 벌레 때문에 로망이었던 귀초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리가 많거나 길쭉한 벌레부터 바퀴벌레처럼 생긴 조그만 벌레까지. 이전에는 1년에 몇 번 볼까 싶었는데 여기서는 한 달 새에 여러 번 보게 되었다. 며칠 전에도 벌레를 보고 햇반 그릇으로 덮어놓은 채 아직도 치우지 못하고 있다. 벌레도 사람을 보면 도망가는 것을 보면 의식이 있는 게 분명하니 죄책감이 들고 죽어서 말라있으면 그래도 덜 무서워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채식주의자는 아니지만 고기를 직접 사지는 않아도 카레나 음식에 들어가 있는 고기까지 피하려고 하면 정말 먹을 게 없으니 음식에 고기가 조금 들어가 있는 3분 카레 같은 음식은 피할 수는 없다. 고기를 먹는 것을 줄여서라도 조금씩 업장을 소멸하고 싶기도 하고 그걸로 소멸이 안 된다고 해도 그동안 평생 먹을 고기를 다 먹었다고 생각하고 이젠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고기나 햄이라도 없으면 밥 먹기 싫어질 정도인 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나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니 벌레에 대한 살생까지는 봐달라고 하고 싶었다. 혼자 살고 이사를 자주 다니는 것도 그동안 쌓아온 업보나 전생의 업보 때문인지도 모른다. 사주에는 내가 외로울 팔자라고 부모 형제 덕 없다고 나온다. 그리고 이런저런 살이 있어서 평탄하지는 않다고 나온다. 이전에는 그 말을 무시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 사주를 알고 외로운 팔자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 혼자가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다. 팔자를 받아들인다면 편했을 텐데 가질 수 없는 것을 쥐려고 하니 몸과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었나 보다. 혼자 일하고 혼자 살다 보니 가족에게 맘적으로 의지했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이런저런 말만 들었고 혼자 멀리 이사해서 살면서 이런저런 모임도 나가봤으나 안 좋은 인연들만 만나서 트라우마만 남았다. 침대를 조립하기 전 매트리스를 바닥에 놓고 잤다. 그 방에서 돌아다니는 벌레를 보고 난 후 나는 바닥에 있는 매트리스에 벌레가 올라올까봐 무서워서 침대가 오기 전까지 열흘 이상 책상 의자를 젖히고 다리를 다른 의자에 걸친 채 다른 방에서 불편하게 잠을 자야만 했다. 원래 사려고 했던 침대는 프레임 아래쪽에 수납도 가능하고 고양이 쉼터 공간이 있는 나무 침대였다. 무게감 있고 좋은 침대는 나이에 어울리긴 해도 이 집과 분위기에는 어울릴 것 같지 않았고 경험상 좋은 가구는 나와 오래 가지 못해서 실용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벌레를 보니 생각이 달라졌다. 아래가 막혀있는 수납 침대는 벌레가 은신하기 좋은 장소가 될 수도 있었다. 나무 침대는 이사를 또 하려면 부담되는 짐이 되어서 고민이 되었다.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이었지만 결국 조립이 되는 철제 침대를 골랐다. 침대 프레임 아래쪽 높이는 30cm 정도 되어서
고양이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을 선택했다. 이번 집에서 오래 살면 좋겠지만 내가 오래 살려고 마음을 먹어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오래 살 수가 없었던 적이 많아서 이사를 염두에 두고 가구를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차피 잔소리하는 가족들조차 집에 부르지 않으니 어수선하든 싼 티나는 가구이든 간에 남에게 보여줄 일이 없으니 내가 편하면 그만이다. 신축 오피스텔에 이사를 했을 때 인테리어도 좋았고 옵션도 좋았고 무엇보다 첫 입주였는데 가성비도 좋고 창밖에서 보이는 전망도 시원시원하니 좋았다. 오래 살 생각이라 튼튼한 책상과 침대를 세트로 새로 구매를 했었다. 신축 인테리어에 맞게 새 가구로 사고 싶었고 새 출발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 집에서 계속 일이 꼬이고 손재가 심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집과 풍수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게 되었다. 철제 침대는 대부분 침대 헤드가 없어서 겨우겨우 침대 헤드가 있는 모델을 찾았다. 받아보니 헤드 쪽 나무가 여러 군데 찍혀 있었고 비 오는 날 도착해서 박스도 찢어져서 왔다. 헤드 포함해도 무헤드와 가격이 동일해서 조립에 문제가 없다면 그냥 쓰기로 했다. 어차피 사용하다 보면 이래저래 찍힐 것이다. 날씨가 더워졌는데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있다. 에어컨 색깔을 보면 한 번도 교체를 안 한 연식이 보인다. 벌레도 많은데 이전 세입자가 깔끔하게 쓰지도 않았고 실외기 청소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오래된 에어컨을 쓰기가 겁나서 더워도 이동식 에어컨과 선풍기들로 여름을 보내고 있다. 작은 에어컨은 실외기 일체형이라 뒤로 열기가 나오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낮아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창문을 닫지는 않고 제습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다. 이전에 조그만 선풍기를 샀는데 터치식이라 그런지 한 달도 안 돼서 고장이 나버렸다. 그래서 작은 선풍기들로 버티고 있다. 오래 살 수 있다면 에어컨을 하나 사는 게 낫다 싶지만 아직 얼마나 살지 알 수가 없으니 이번 여름은 버티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엌 수전 필터에 까만 게 자꾸 보였다. 호스만 바꾸지는 못하고 바꾸려면 수전까지 바꿔야 한다고 교체를 안 해줬는데 하루 만에 필터가 까매진 사진을 보내고 결국 교체를 해주었다. 수전도 재물운과 연관이 있어서 돈을 벌면 내가 직접 교체해야 하나 싶었는데 수전 하나 바뀌었는데 기분이 다르다. 둘째 냥이한테 질투하는 첫째가 계속 둘째 냥이가 좋아하는 스크래처에 계속 배변 테러 중이라 이제는 비싼 거 사지 않고 다이소 스크래처만 사지만 그마저도 금방 버려야 하니 더 이상 사고 싶지도 않다. 다이소 수납박스도 플라스틱이 아닌 부직포 수납함은 둘째 냥이가 해먹처럼 그 위에서 잠을 자곤 하는데 그곳에 자꾸 싸서 결국 2개 내다 버리고 바닥에 스크래처도 2개 버렸다. 심지어 새로 사준 쿨링 패드에도 계속 소변 테러 중이다.